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대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7강은 제목은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정보처리 시스템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인지과학 분야들이 공유하는 기본 가정은 인지라는 것은 정보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처리라는 개념은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는 다른 것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에 의하면 이것과 저것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저것이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의 이치에 의해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계만 놓고 본다면 모든 동력학적 물리 시스템은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우주와 아리아식도 결국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인과응보도 그런 거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윤회도 결국 정보 처리와 그 결과를 뜻하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것도 태양에서 오는 어떤 자극, 그걸 이제 정보를 할 텐데, 정보를 받아서 물리 법칙에 맞게 지구가 정보를 처리한 겁니다. 그것이 암과는 상관없는 동력학적 물리 시스템이든 인지 시스템이든 세상 모든 것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세상 모든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인지혁명을 가져오고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실 그렇죠. 생각해보면 1990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그 이전 세상하고 그 이후 세상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져온 거를 바로 그 인지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에 물리학자들이 정보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래밍 유니버스라는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MIT 교수이자 물리학자인 세스 로이드가 쓴 걸로서 그 책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모든 물리계는 정보를 기록한다. 물리계가 동력학적으로 변할 때 물리계는 정보를 변화시키고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계는 정보 처리하는 뜻이죠. 모든 것이다. 그 다음에 똑같이 우주 또 하나의 컴퓨터라는 책에 거기 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톰 지그프리드로서 과학 저널리스트인데, 생물학과 물리학의 근본 영역에서 오늘날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연구를 정보와 정보 처리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도구를 넘어 운요가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생명과 물리학과 존재의 이해를 향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세포의 내부에서 불행하기까지 전 자연계를 하나로 꿰뚫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우주 또 하나의 컴퓨터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내판들은 모두 같으며 거기에는 세계는 정보로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물질계도 생명체도 모두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물리계의 변화가 정보 처리를 뜻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작용 반작용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던 자극 반응도 결국 인간이나 동물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 반응이 정보 처리를 뜻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마음 개념이 들어설 특별한 자리는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죠. 그러니까 인지학자의 생각은 뭔가? 자, 인지학자의 생각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때 학자들마다 정보 처리의 의미를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제가 선택한 것은 미국 텍사스 대학 철학과 교수로서 인지학의 연구에 몰두한 호세 베르뮤데즈가 그의 저서 인지학에서
잘 표현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베르미데가 쓴 인지과학 책 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유기체가 광화물과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런 자극을 가하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모아서 그걸 살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런 행동을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하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기본 틀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극 반응인데 행동주의 이 과정을 기계적으로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키너의 상자에서 보세요. 쥐가 그 레버를 누르는 것은 거기서 모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를 먹기 위해서 누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 인지과학자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어떤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뭐냐면은 베르뮤데즈가 말하는 것은 이 블랙박스가 바로 자극에 대해서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면 뭐 블랙박스라는 건 필요 없죠. 유기체의 사정에 맞게 그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박테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유기체는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삶에 유리한 것이 어느 쪽인지 판단하고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쪽에 박테리아 경우만 하더라도 여기 해로운 화학물질이 오면은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안 좋겠구나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블랙박스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 물리계라면 그 블랙박스는 물리 법칙입니다. 행동주의라면 그냥 기계적 본능이고 컴퓨터라면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라고 그러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은 유기체라면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유의 시스템에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같은 이름을 붙였지만 물리계와 컴퓨터 및 유기체의 정보 처리는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또 정보 처리하는 면에서는 어떤 공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의미를 이야기해서 한번 인과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 모든 사물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구성 요소를 통해서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계라면은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립자가 원자하고는 이미 계층이 다릅니다. 소립자는 제멋대로 흩어져 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라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묶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가 모이면은 저분자가 됩니다. 저분자란 말은 원자의 개수가 많지 않은 분자라는 뜻이죠. 그 저분자가 또 여러 개 모이면 고분자가 됩니다. 그 고분자가 모여서 유전자가 되고 유전자가 또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 되고 그것들이 모이면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인 것이 뇌, 심장 등 장기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모이면 생명체라는 개체가 되고 그 개체가 모이면 개체가 모인 집단이 됩니다. 그 집단이 여럿이 모이면 인간의 경우에 사회가 되고 문화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구성요소와는 다른 어떤 계층이 쭉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리의 경우 물리 법칙만 알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있어서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하는 관계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물리 법칙으로 소립자는 분명히 물리계의 기본 입자니까 소립자의 행동을 알면은 문화까지 설명할 수 있을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계층은 분명히 하부계층의 법칙에 의존하는 건 맞아요. 인간의 삶은 물리화학 법칙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알면 그 사람의 성질이나 질병들, 삶의 질이 어떨지 대략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는 알아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더 계층이 달라지면 부분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성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립자의 성질로부터 원자를 알 수 있고 원자로부터 분자를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소립자의 성질만 가지고 분자의 성질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인 H2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H2 수소에도 산소에도 없는 성질이 H2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은 촉촉하고 얼음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에서 온 성질은 우리가 그 하위 계층의 구성 요소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계층을 기술하는 법칙을 알면 이렇게 차례대로 상위 계층의 일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환원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환원주의에서는 물리법칙으로부터 단계별로 각 계층에서 일을 적어도 원리적으로 모두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인과를 상향인과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위로 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뜻이 되죠. 근데 반면에 전체는 결코 부분이 합이 아니며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 성질로부터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실이에요. 이걸 전일주의라고 부르는데 전일주의자들은 상위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위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향인과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생각, 느낌, 의지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분명히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대로 두뇌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지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정보 처리시면서 본 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인지혁명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죠. 그것은 자극과 블랙박스와 반응의 도식에서 자극 반응이 기계적이라면 블랙박스는 더 이상 블랙박스일 수가 없죠.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자극 블랙박스 반응의 도식은 그냥 블랙박스 빼버리고 바꾸는 것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게 바로 행동주의 관점이죠. 모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물리법칙과 행동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가 필요 없죠. 그러나 자극 반응이 기계적이 아니라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복합적일 겁니다. 즉 인간의 경우처럼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이 제각각이라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거거든요. 따라서 자극 반응 대신에 자극 블랙박스 반응으로 놓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에서는 이 자극 블랙박스를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자극 반응이 기계적이든 사람의 마음처럼 복합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보 처리로서 통합적으로 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인지 과학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계에서 일어나는 결정론적 인과든 컴퓨터나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처럼 하향적이고 복합적인 인과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정보 처리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인지주의라고 하는데 인지주의라는 개념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정보와 컴퓨터와 인간을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놓고 보면 정보와 컴퓨터, 인간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걸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인지주의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연결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이 실현된 것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 즉 정보화 사회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인지주의 탄생을 가리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라는 개념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함께 연결하고 모든 기계 작업이 자동화되고 지능화되어서 디지털 물리학적, 생물학적 경계가 사라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오늘날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는 것은 사실 가상세계거든요. 그 가상세계나 눈으로 보는 물리학세계나 생물학적 세계에 경계가 없이 다 연결돼서 통합이 돼버렸어요.
바로 인지주의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물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만큼 앞으로 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뭐 딴 동물하고 다를 바 없을 텐데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동물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 그만큼 이 인지주의는 앞으로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계나 마음이나 다 같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발상이 인지혁명을 초래했다는 것은 불교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간단한 깨달음이 인격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보 처리라고 게 뭐냐면 디지털 시스템이나 물리계나 그 생물계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면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나 물질이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바탕은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깨달음을 가져오자마자 우리 인격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선수행을 한 사람들로부터 간단한 깨달음을 얻고 삶에 큰 변화가 왔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작은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인격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전도 몽상 속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붙들려서 어떤 관념에 매여가지고 다른 걸 볼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눈을 돌려서 다른 걸 보니까 어떤 인격의 변화가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은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울 때 거기 나타난 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실체가 없으니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니까 그냥 눈을 돌려서 실체 없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꾸준한 수행을 필요해서 우리가 정말 혼신 힘으로 일체 실체 없구나 할 그때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다음 강의에서는 인지주의 마음 개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